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딜레마, 영유아, 만 2에서 4세, 대상 태블릿 학습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이나 혹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정말 괜찮을까요? 핵심적인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태블릿을 통한 학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적인 이전보다는 아이의 신경학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잘 만들어진 고품질의 콘텐츠를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보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디지털 육아 도우미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이의 핵심적인 발달 과정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스크린 시청 시간은 아이의 뇌발달을 지연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며 다른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상호작용할 절대적인 시간을 빼앗아서 결국 사회성 발달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방식의 놀이나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아날로그적인 경험이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태블릿이 아이의 뇌발달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뇌과학 연구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연결해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뇌의 통신망 같은 역할을 하는 백질이라는 부분의 발달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바로 이 백질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달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아이의 평생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팝콘 브레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뇌가 익숙해져서 현실 세계에 상대적으로 느리고 미묘한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등사고와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발달을 저해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장시간 미디어를 사용한 사람의 뇌에서 전두엽의 회백질 크기가 물리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담당하는 온뇌가 발달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상은 이미 완성된 이미지와 이야기를 아이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그려보고 상상할 필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 발달 지연 문제로도 이어지는데 언어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능이나 학습 능력 같은 뇌 발달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격이나 친구 관계 같은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태블릿을 오래 사용한 아이는 나중에 분노나 좌절감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는 또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다시 태블릿을 건네주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조절하는 법을 배울 아주 중요한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을 수없이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배우는 것인데 스크린을 보는 시간은 바로 이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아이와 함께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직접적인 교감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와의 깊은 유대감에서 오는 안정감은 아이 뇌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감 시간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아이의 모든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아이들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 건강에도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자식 생활로 인한 비만 문제입니다. 태블릿을 보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대근육을 발달시키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신체 활동 시간을 그대로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이 역류와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력과 자세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화면에 집중하는 행동은 눈의 피로도를 높이고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근시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목과 척추에 큰 부담을 주어 거북목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빛은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스크린에 노출되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역류하기에 양질의 수면은 기분, 학습 능력, 신체 성장에 모두 필수적이므로 수면 방해는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사용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이 디지털 홍수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소아과학회, AAP 같은 전 세계의 주요 소아보건기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 2세 이전 영아에게는 영상통화를 제외한 모든 스크린 노출을 피하고 만 2세에서 5세 사이 유아의 경우에도 고품질의 교육용 콘텐츠를 하루 최대 1시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 가족 미디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1시간은 절대 사용 금지 시간으로 정하고 아이방이나 침실 같은 특정 공간은 미디어 프리존으로 지정해서 스크린 사용은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서만 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 혼자 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화면의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그것을 아이의 실제 현실 세계 경험과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동적인 영상 시청을 능동적이고 언어적으로 풍부한 학습 활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든 교육용 앱이라도 현실 세계에서 부모와 함께하고 친구와 어울리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그 풍부한 경험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지루해하는 시간을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함께 책을 읽고 블록을 쌓고 밖에서 땀 흘리며 뛰어노는 아날로그 경험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